일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는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상대방은 몰라줄까? 희생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다. 우리는 배려와 희생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곧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생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지 않죠. 내가 희생할수록 상대도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에서는 결국 서운함, 불만,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면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졌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의 금전적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가족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희생했던 관계들은 오히려 그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희생은 관계를 왜곡시킨다.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면 상대방은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보상을 기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희생이 자발적인 것이라 생각할 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희생이 쌓일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서운함이 커지고 관계는 서서히 깨지게 됩니다. 삶의 적용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좋은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교환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희생을 하면서도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아봐야 남을 돌아볼 수 있다. 내가 힘든데도 남을 먼저 챙기고 있다면 그건 진짜 배려일까요?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공감도 진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모르면 관계도 흔들린다.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공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그래 너 힘들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더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 공감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누른 채 관계를 지속하면 언젠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왜 나만 듣고 있어야 해? 나도 힘든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두 얼굴.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 그는 모든 사람을 웃게 했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늘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은 계속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밝던 사람이 왜? 라고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무너진다.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감정이 폭발하거나 관계에 회의감이 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다 보면 오히려 가식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공감은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힘들 땐 나도 오늘 좀 지쳐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일기 쓰기, 운동, 취미 생활 등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을 챙기기 전에 내 감정이 건강한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참 적절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오래간다. 좋은 관계일수록 가까워야 한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관계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사소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족 간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유지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우린 뭐든 다 공유해야 라는 생각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적절한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게일 킹. 오프라 윈프리와 그녀의 절친 게일 킹은 4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 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깊이 신뢰하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인정합니다. 덕분에 오래도록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너무 가까운 관계는 종종 의존과 간섭,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관계가 흔들린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넌 내 모든 걸 알아야 해라는 태도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개인적인 생각과 공간을 인정해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적절한 거리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 관계의 거리 조절법. 가깝다고 해서 꼭 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더 오래갑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더 즐거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공간도 존중하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때 너무나 친했던 사람, 지금은 연락도 안 하시나요?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관계는 흐름 속에서 변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변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 소중했던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립했지만 한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결국 더 성장한 모습으로 애플로 복귀하여 역사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끝나거나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변화하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삶에 적용 관계를 받아들이는 태도.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지나간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기보다 그 관계에서 얻은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성장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위험성.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오히려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변화.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팬들에게 친절했고 비판을 받아도 조용히 참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정작 나는 점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더 솔직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나를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애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에 적용 좋은 사람 강박에서 벗어나기,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싫은 것은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내 본 모습을 인정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